제1강 두 번째 방법, 재미있는 한자 학습. 글자를 조립하거나 깬다, 파자 또는 푼다, 해자, 분석하는 방법. 분석했다가 조립하고 조립했다가 분석하는 방법을 하기에 앞서서 예고한 대로 발음자 중심의 한자 학습, 지탱할 지자와 안일 비자 있는 것을 설명은 했는데 저희 공부방법은 말로 쓰는 한자 학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글자를 펜으로든 분필로든 쓰지 않고 남한테 말로 그냥 설명해서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게 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야 화술이 증대되고 사고력이 형성이 되고 형성된 사람은 더 향상이 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또 물론 오래 기억을 하는 것은 기본이 됩니다. 계속 반복을 합니다. 이 말은. 자,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같이 해봅니다. 자, 지탱할 지 또는 갈릴 지가 있을 때 어떤 음을 만들어준다 했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따라하세요. 뭡니까? 대답아. 그렇죠. 음이 비슷해지니까 그 알고 들어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나중에 합니다. 자, 그럼 지자 또는 기자가 되는 것 중에서 지탱할 지자 왼쪽에 육달월에 들어갑니다. 육달월. 뭔 지가 되죠? 사지지. 다른 말로 무슨 지죠? 사지니까 몇 개? 네 개인데 뭐가 네 개가 사지가 되는 거예요? 손발 한 것보다 팔다리 한 게 낫죠. 손발도 물론 맞긴 맞는데 손발보단 팔다리 의미죠. 정확히 따지면. 예. 물론 뭐 손발 해도 그것도 네 개니까 뭐 틀리지 않겠어요. 어떤 단어가 있었어요? 사지, 지자 써서. 육단월. 어떤 단어가 있었냐고. 그 단어 이용한 단어. 그 글자 이용한 단어. 사지, 또. 사지. 뭐가 높다? 지체 높다. 신분지위. 나무까지 지자는 앞에 뭔 자를 붙여서 나무까지 지자가 됩니까? 나무목. 지탱할 지자, 갈릴 지자는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제주 기자는 똑같이 지탱할 지, 갈릴 지자에다가 뭔 자를 넣으면 제주 기자가 됩니까? 손수가 왼쪽으로 변형돼서 옵니다. 두 갈래 기자는 기로할 때. 두 갈래 길? 매산. 산에가 두 갈래 길이 딱 생각을 하시라는 이야기지. 특징 하나만 딱 잡아놓으면은 잊어버리지 않고 재밌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모든 글자의 특징을 잡으세요, 여러분. 특징. 각 글자 뜻을 나타낼 때, 가만히 생각하지 말고 좀 심도 있게. 두 갈래 길이 어디 있더라. 이렇게 특징을 잡고. 제주? 손으로 제주 부린다. 발로 제주 부린다. 손. 물론 발로 제주 부릴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이야기예요. 기생기. 뭐가 붙어야 되죠? 계집력. 그렇지. 당연히 옆에는 뭔자가 붙어요. 그러면 계집력 옆에 지탱할지 갈릴 지자가. 그럼 우리가 남한테 붙어서 하는 거. 그럼 뭔 생이라 그래요? 기생. 그럼 거기에다가 그 벌레 충자를 넣으면 뭐가 되죠? 어떤 단어가? 기생에다가 충자 붙여봐요. 기생충 아닙니까? 당연히 기생충도 그렇게 되겠죠? 기생충이 지 혼자 사나요? 꼭 다른 거 붙어서 살잖아요. 다른 사람이나 짐승의 몸에. 그렇게 해서 응용을 하시고, 자, 그렇게 해서 간단히 지탱할지 갈릴 지자가 있는 글자를 살펴봤고, 삼천자에서 끊어서 그렇지, 지자는 더 됩니다. 끝까지. 기자도 더 돼요. 오천자, 만자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 발음자 중심의 한자 학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삼천자에서 끊어서 그렇지, 그 이상으로도 계속 갈 수 있어. 더 간다고 해서 어렵지 않아요. 더 가나 안 가나 똑같아요. 이것은 8급, 7급, 6급, 5급을 따로따로 나눌 필요가 전혀 없어. 이 방법에 의하면. 알겠죠, 여러분? 자, 독수리 날개를 펼친다 생각, 독수리는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독수리 날개를 탁 펼치는 모양을 본따서 어떤 자가 만들어졌다 했어요? 날개비. 그래가지고 나중에 무슨 비가 됐어요, 그게? 안일비가 됐습니다. 날개가 서로 겹치지 아니한다, 안일비. 안일비자가 있으면 어떤 의미 됐습니까? 미배. 빠른 속도로 시작. 비미배. 비자를 봅니다. 말씀언이 있습니다. 안일비자에. 말씀은 말로 하면서 너는 아니다 라고 뭐 했어요? 비방할 비. 오케이. 상자방자는 상자틀 또는 마음의 뜻을 나타낸다 했어요. 이때는 마음의 뜻이 돼서 상자방 안에 안일비가 있어. 지금 마음속에 아닌 마음이 있어. 어떤 심보? 나쁜 마음인데 뭐? 도적? 비.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비자 이용한 단어? 비적은 도둑놈 한 사람이 두 사람 이상이에요. 두 사람 이상. 두 사람 이상이 때를 지어서 다니는 도둑 또는 도적을 비적이라 한다고. 도적은 뭐 한 사람이고 두 사람이고 다 도적이고요. 그걸 구별해야 된다. 자, 그럼 거꾸로 물어봅니다. 빛이 비를 설명해봐요. 빛이 비. 내가 설명해주고 음훈을 말하라.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물어봤고, 지금은 거꾸로 내가 그냥 빛이 비를 설명해보라. 일단은 뭔자 플러스 뭔자입니까? 빛이 비. 지금 제가 빛이 비 물어봤죠? 안일 비자는 무조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빛이니까
빛이가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아름답죠. 아름답다를 나타내는 게 아까 뭐가 있었어요? 자, 날개 우자를 생각해 봤을 때, 날개우. 날개는 날개 자체의 뜻도 있지만, 날개짓을 여러 번 하니까 연습의 뜻도 있고, 또 아름답다 뜻도 있다 그랬죠? 날개우 하면 날개, 연습, 아름다움, 이게 딱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쌀미 하면 쌀이 하얘니까 하얌, 깨끗함, 또는 정미하지 않은 쌀은 조잡함, 거침, 또는 쌀 가루, 이런 생각이 딱 나야 되고, 벼 화자 하면 곡식, 그게 딱 나와야 되는 거예요. 상자 방어 하면 상자 틀, 마음, 술에 차 하면 물이 똑바로 감, 이런 등등을 바로 생각이 내야 되는 거예요. 자, 빛이 비 하면 그러면 안일 빛자는 일단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 빛이 비가 돼요. 아까 아름답다의 뜻을 나타내는 거 뭐? 벌써 잊어버렸네, 벌써. 날개 웃자. 1분도 안 됐는데 잊어버려, 1분도. 자, 비단 비자. 비단 비입니다. 일단 먼저는 기본으로 들어가요, 비자니까. 비. 안일 비자는 들어가고, 들어가고 비단을 나타내는 거, 비단이 뭐하고 갖고 와. 시사. 그렇게 생각을 하라는 얘기지, 그렇게. 일단 우리가 발음자 중심의 공부를 할 때는 음을 나타내는 글자를 먼저 딱 생각을 하고 약속을 합시다. 그 다음에 뜻을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지금 하려고 하는 글자를 조립하는 또는 조립 분석하는 재미있는 한자 할 때는 뜻을 먼저 생각하고, 음이 있으면 음을 생각하고, 음이 없으면 할 수 없고요. 뭐냐면 두 번째 공방법을 할 때는 글자 속에 음이 없는 게 많거든요. 항상 글자 속에 뜻과 음이 다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게 60% 정도 돼요. 60 내지 70%. 글자 속에 음이 없는 게 많습니다. 회의 문자 같은 건. 자, 비단비는 그러니까 안일비자에 뭔자가 들어간다고요? 실사. 메뚜기 비는 안일비자에 뭔자가 들어가요? 메뚜기니까. 메뚜기가 뭐예요? 곤충이죠? 벌레충. 벌레충이 들어가죠. 예. 벌레충자는 벌레 곤충은 기본이고, 뱀까지의 작은 짐승까지를 쓸 때도 벌레충이 들어간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뱀까지입니다. 크기가. 뱀보다 더 크면 벌레충을 쓰면 안 돼. 개견이라든지 해태치라든지 뭐 사나운 짐승 할 때는 범은 문체 호자 같은 이런 걸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슬플 비. 일단 안일 비자 들어가고, 마음심. 마음심이 어디 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어요? 밑에 있어요? 밑에 있죠. 밑에. 예. 자, 그 다음에 살인문 비. 살인문. 비자니까 일단 먼저 들어가야 돼. 안일 비자에다 살인문은 어디 뭐하고 관계돼? 살인문은 집하고 관계되죠. 집을 나타내는 게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뭘까? 움집면도 있고, 문문도 있고, 발집엄도 있고, 골바이엄도 있고, 집호자도 있고, 주검시, 몸시, 집시 할 때 그 주검시가 집으로 쓰이는 것도 있고, 이런 게 다 집하고 관계되는데, 살인문 비할 때는 비자 위에 뭔 자를 써줘요? 그 중에서? 집호자를 씁니다. 가가호호 할 때 호자. 자, 쓰러질 미자. 무엇을 먹고 쓰러져 버렸어요? 뭐가 아닌 뭘 먹고? 진짜 삼이 아닌 삼을 먹고니까, 진짜가 아닌 삼을 먹고니까, 안일 비자에 삼하고 관계된 글자 뭐예요? 삼하고 관계된 글자. 삼마. 여기 봅니다. 삼마. 자, 이게 바위집 엄자라 그랬어요. 여기 나무 목이 아니고, 바위집 엄자에 삼이 나 있는 삼 모양, 이게 삼 모양입니다. 삼 모양이 바위집 속에, 즉 집 속에 삼 모양이 나 있는 것을 마자라 그런다 했어요. 뭔 마? 삼마. 독립적으로 씁니다. 삼마자. 자, 그리고 요 밑에 안일 비자가 있어서 진짜가 안일 비자, 아닌 삼을 먹고 쓰러져 버렸어. 그래서 이것은 쓰러질 미, 사치할 미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풍미 할 때. 풍미한다, 된다. 두 가지 다 해석을 해서 공부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 삼마자가 나왔으니까 말이지만, 이 안일 비자가 있을 때 비의 영향을 받아가 비슷한 미가 됐지만, 보통 비자가 아닌 다른 글자들이 여기 오면은, 삼마 밑에 오면 전부 음이 마자가 됩니다. 안일 비자일 때만 이게 미고, 이 비의 영향을 받아서 나머지 삼마에 뭐가 붙을 때는 이 마의 영향을 받아서 음이 뭐라고요? 마자다. 몇 가지 해볼까요? 손수를 넣으면 무슨 마일까? 손으로 만지니까 해봐. 만질마. 안마 할 때 마자겠죠? 자, 역시 삼마자가 있고, 돌 속에 있으면 돌로 가니까 갈마. 연마할 때 마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삼마자가 있고, 귀신 귀자를 넣어봐봐. 귀신하고 관계된 마자니까 마귀마. 그런 등등으로 쓰인다. 자, 이건 참고로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일 비자에 있어서 비, 미, 배자 중에 이제 배자를 합니다. 배자 물어봅니다.
자, 거꾸로 이제 또 내가 다시 또 거꾸로 물어볼게요.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 인자에 아닐 비자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아닌 사람. 두인. 아니, 사람 인자가 있고 아닐 비자가 있다고. 사람은 사람인데 평범한 사람이 아닌 사람 누구? 광대 배. 배우할 때 배자고. 그 다음에 물리칠 배자는 어떻게 있어? 물리칠 배자. 비자에다가 뭘로 물리쳐? 손으로. 그러니까 손수자. 배우할 때, 배척할 때. 물이 배자. 아닐 배자에다가 먼자를 넣으면 물이 배자가 돼요. 물이. 아까 물이를 나타낼 때 뭐? 물이를 나타낼 때 뭐? 어디에다 짐과 사람 많이 실어? 수레. 왜 수레차가 생각이 안 나냐 이거지 나는 지금. 저는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물이 배자. 그걸 넣으면 되고 선배 후배. 자, 어정거릴 배자. 어정거린다 말 들어갈 땐 꼭 한 사람 아니고 몇 사람? 두 사람. 어정거린다 말, 방황한다 말 있을 때는 한 번만 더. 한 사람 아니고 몇 사람? 두 사람. 두 사람. 우리가 실제 어정거릴 때도요. 혼자 있을 때는 꼼짝 못 하다가 사람이 2명, 3명 있으면 꼭 이렇게 좀 이렇게 어깨에 힘을 주고 좀 속된 말로 거들먹거리지 않습니까? 속된 말로. 항상 그런 건 아닌데 말을 굳이 재밌게 하자면. 그런 것처럼 두인이 있을 때는 어정거린다, 방황한다 뜻이 되고 두인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자축거릴 척자를 한다. 그러니까 어정거린다, 방황한다 말 있을 때는 반드시 두인, 자축거릴 척자가 들어가고 무슨 자가 들어가요? 배자가 돼요? 어정거릴 배자가? 아닐 비자가 들어가야지 어정거릴 배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정거릴 회자를 쓰려면 먼저 풀어서 먼저 두인의 회자를 뭘 만들어? 회. 돌아올 회. 돌회자. 돌회. 돌아올 회가 아닌 돌회. 그 다음에 옷 의자를 위아래로 찢어. 그래 놓고 가운데 아닐 비자가 있습니다. 무슨 배? 옷은 옷인데 제대로 된 옷이 아니야. 그러니까 자꾸 부딪혀. 옷 치렁거릴 배. 우리가 배씨 할 때 성씨 배, 성배로 쓰이고 그러면 옷을 위아래로 찢어 놓고요. 마을 리를 넣어봐. 마을 리를. 무슨 리자예요? 송리. 어떤 단어가 있어요? 이면계약. 이서. 이면계약 이서. 자, 그 다음에 옷 의자를 위아래로 찢어 놓고 가운데 중자가 있습니다. 뭔 충? 속충. 어떤 단어가 있어요? 충심으로 감사한다 할 때 씁니다. 나라에 충심하는 그게 아니에요. 나라에 충성할 때 충심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재미있는 한자 이제 시작합니다. 재미있는 한자. 한 일자가 밑으로 오면 땅, 위로 가면 하늘입니다. 자, 이게 뭡니까 이거? 이거 했죠? 하늘. 아, 요거. 자, 머리 부분 두. 이 부분 두. 땅에 발로 서 있는 모습, 서 있고 머리 부분이 있어요. 서 있다는 뜻입니다. 해봐. 설립. 설립. 세울립도 됩니다. 설립, 세울립. 건립할 때는 세울립이 되고,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설립 속에, 밑에, 이게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자예요? 밭전. 요것은 흙도. 밭도 있고, 흙도 있는 곳은, 자, 동네입니다. 마을. 해봐. 마을리. 마을리. 자, 마을 입구에서 서서 놀아요? 앉아서 놀아요, 지금? 서서 노는 아이. 해봐. 아이동. 아이동. 동심의색으로 간다. 아이동자입니다. 아이동. 자, 그럼 아이동자. 서서 노는데 어디서 서서 놀아요? 마을 입구에서 서서 논다. 그렇게 해서 요 마을과 요 말을 이용해서 아이동자가 외워지게 하라 이 말입니다. 분석 조립을 했어요. 거기다 그러면 마음심이 여기 아닙니다. 마음심자를 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건 작을 소고. 요건 무슨 소예요? 적을 소, 젊을 소도 됩니다. 이렇게 요건 무슨 달? 자, 해봐. 밟을 달. 땅을 밟는다고. 밟을 달. 자, 작을 소, 적을 소, 젊을 소, 밟을 달. 구별하시고. 자, 이것은 밭도 있고 흙이 있는 곳에서 마을리자. 마을에서 서서 노는 아이 동자인데 거기에 마음심은 길쭉하게 해서 이렇게 안 꺾어. 그냥 내리고 가까이 붙습니다. 자, 마음심이에요. 자, 이 마음심 붙은 무슨 동일까요? 동은 동이겠죠? 자, 아이가 마음속으로 누구를 그리워할 것 같아? 아이가 그리워하는데 마음속으로 누구를 그리워해요? 아이는. 대충 말을 만들어봐요. 아이가 그리워하는 사람 누구예요? 엄마. 부모를 그리워하겠지. 말을 만들어보라니까. 아이가 부모를 마음속으로 그리워한다. 그리워할 동경. 자, 그 다음에 요것은 아이 동자. 그래서 동자까지 끝냈습니다. 그러면은, 자, 해봐요. 아이 동자가 있는데요. 앞에 눈목자를 써봐. 음은 뭐겠어요, 음은? 음은 동이겠죠? 무슨 동입니까? 눈목이 있으니까. 자, 해봐. 눈동자 동. 눈동자 동. 아, 동공 있잖아, 동공. 아, 눈동자 동, 아이 동자 있긴 눈목자 쓰면 돼요.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 어렵게 생각하면 한정에서 어렵습니다. 쉽다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 그다음 조각 글자를 먼저 하고 들어가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 세 가지 방법으로 공부를 하고 말로 써보고
자,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공부했을 때 완벽한 공부 방법, 최고의 교수법, 공부 방법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왼쪽에 육다롤이 있습니다. 육다롤이. 그 다음에 힘력이 있습니다. 말 한번 만들어 볼까요, 시청자 여러분? 몸에다가 힘력자 힘을 줬어. 그때 힘이 되어주는 뼈는 무슨 뼈일까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잘 봐. 갈비뼈, 갈비뼈, 능망염, 갈비뼈. 자, 몸에 힘을 줬는데 힘이 되어주는 뼈, 그럴 때. 자, 갈비뼈 륵자입니다. 자, 그런데 몸에 힘을 줬을 때 힘이 되어주는 뼈는 갈비뼈 륵자인데, 그때 대나무처럼 대죽자, 대나무처럼 울퉁불퉁 이렇게 딱 솟는 게 뭐예요? 이렇게 힘을 딱 줬을 때 울퉁불퉁 솟는 게 뭐예요? 자, 해봐. 힘줄 근. 심줄근. 자,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도 뭘 물어보면 그냥, 그러니까 강의를 할 때 여러분들 습관이 그렇게 돼서 그래. 강의를 하면 저 사람이 일방적으로 강의하고 난 듣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참여를 하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만약 이 자료를 가지고 남한테 설명을 할 때 어떻게 할까 하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왜 졸음이 와 그때? 그러면 졸음이 안 오죠. 그냥 너는 해라 하고 소극적, 수동적, 피동적으로 듣고 있으니까 졸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능동적으로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몸에 뭘 줬어? 힘력. 그래, 힘을 줬어. 그러니까 그때 힘이 되어주는 뼈는 무슨 뼈라 해서? 갈비뼈 륵자다. 그때 대나무처럼 솟는 거 뭐? 솟는 거. 힘줄, 그때는 힘줄 근입니다. 근육할 때 근자. 그럼 우리가 근육할 때 생각을 하는 거야. 아, 몸에다 힘을 줘서 대나무처럼 솟는 것이니까 육다로로 들어가고 힘을 주니까 힘력자가 들어가고 대나무처럼 솟아 쭉쭉 뻗어서 울퉁불퉁. 그러니까 위에 대축자가 들어가는구나. 그러게 힘줄 근자구나. 근육할 때 근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이야기지. 생각을 해야 사고력이 향상이 되고 그걸 말로 해보면 화술이 증진되고 그래야 기억을 하고 오래 잊어버리지 않고 재밌고 다른 공부까지 재밌어져. 하늘천 따지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자, 이게 무슨 자입니까? 아들 자자. 요건 외로울 혈자. 외로울 혈. 아들 자 외로울 혈자입니다. 이 외로울 혈자의 부수가 아들 자자입니다. 예, 모양만 약간 바뀌었으니까 여기는 아들 자가 포함이 됐다고 생각하면 돼요. 외로울 혈자에는. 자, 혈혈 단신할 때는 이 외로울 혈자 씁니다. 혈혈 단신, 혈혈. 자, 아들 자자 있고. 자, 이게 뭔 자죠? 실사. 시르 끝이네. 시르 끝이죠, 지금? 해봐. 실끝개. 실끝개. 실끝. 시르 끝이라고요. 시르 끝. 해봐. 실끝개. 실끝개. 실끝처럼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으면 할아버지, 여가 손자,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실끝, 시르 끝처럼 이렇게 연결돼서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 혈통. 혈통계자라고 합니다. 혈통계자라고도. 실끝계라는 건 혈통계자도 돼요. 실 중에서 이쪽도 끝이고 이쪽도 끝인데 삐칠 별자가 위로 올라가서 실끝계자가 되고 실끝처럼 연결되는 혈통이니까 혈통계자도 됩니다. 아들이 있는데 실끝계, 실끝으로 또는 혈통으로 연결돼가지고 제일 밑이 뭐야? 제일 밑이 손자입니다. 해봐. 손자손. 손자손. 아들이 실끝처럼 쭉 연결돼가서 제일 밑에 아들이니까 손자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자자 들어가고 실끝계 또는 혈통계자가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손자손자는 이 혈통계자를 쓸 때는 계보, 계통 할 때도 이 계자 쓰겠죠. 혈통계통할 때 계보, 계통할 때 이 계자를 씁니다. 혈통계자. 손자입니다. 시험시험 갈 착자가 있으면 무슨 손이 될까? 손자가 시험시험 길을 가다가 뭘 배우느냐? 전번에 여러분, 자, 이거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공개 강의 때, 안 했구나. 공개 강의 때 안 했네요. 제가 했는 걸로 착각했는데. 자, 더할 가짜에 시험시험 갈 착자가 있습니다. 도를 더하기 위해서 시험시험 가는 사람 누구? 전부 부처 가짜 있죠? 부처가. 자, 뭐 들은 사람 들으시고 안 들은 사람 이제 처음 듣는 거고요. 부처가 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 의미야. 손자가 길을 천천히 가면서 겸손해져. 겸손의 미덕을 배웁니다. 해봐. 겸손할 손. 그러니까 손자 손인데 아들이 실끝처럼 연결되어 있다. 혈통처럼 연결되어 있다. 겸손할 손이 아니 손자 손인데 손자가 시험시험 가면서 겸손의 미덕을 배워. 겸손할 손자입니다. 겸손할 손자. 손자 하면 겸손할 손자까지 알아야지 당연히. 자, 실사가 또 나옵니다. 실사자. 자, 요게 뭔 자입니까? 요거 뭔 자예요? 자, 조각 글자 했을 때 하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자, 뒤에 옳지. 이렇게 되면은
천천히 걸을 쇠. 뜻은 뒤에 오니까 천천히 걷고 천천히 걸으니까 뒤에 오게 되겠죠. 천천히 걸어서 뒤에 와. 뜻은 비슷하게 됩니다. 해봐. 뒤에 옳지. 뒤에 옳지. 천천히 걸을 쇠. 천천히 걸을 수. 천천히 걸을 쇠는 이렇게 좀 이렇게 해가지고 깊게 들어가고 뒤에 옳지는 그냥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는 뒤에 옳지 자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제일 뒤에 오는 계절이 어느 계절이에요? 겨울. 겨울에는 얼음이 얼어요, 안 얼어요? 얼죠. 얼음 빙자죠. 물이 뚝 떨어지다 지붕에서 뚝 떨어지는 모습에 삼수변, 즉 물수인데 날씨가 얼어서 하나 얼어버리면 얼음 빙자가 됩니다. 얼음 빙자. 자, 그래서 얼음 빙이 있어.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제일 뒤에 오고 얼음이 오는 계절은 언제? 겨울입니다. 해봐. 겨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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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에는 실사자, 실짝이 하는 걸 마칩니다. 지금이야 겨울에도 일하지만 옛날에 가을까지 일하고 겨울에는 쉬었다 이 말이지. 농사 짓는 것도 쉬고 실짝이 하는 것도 쉬고 옛날에는 선비가 글 읽는 거하고 실짝이 하는 거하고 농사 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다는 걸 참고하세요. 자, 마칠 종. 마칠 종. 언제 맞춰? 겨울에. 뭐 하는 걸? 실짝이야. 예. 겨울은 먼저 하고 먼저 합쳐졌어? 뒤에 올 치자하고 뒤에 옳지. 얼음빙이 합쳐졌죠. 실사 또 나옵니다. 실로 또 엮어. 척을 엮어. 해봐. 엮을철. 엮을철. 철자는 뭐예요? 철자는. 우리가 영어로 철자를 뭐라 그래? 해봐. 스펠링이라고 합니다. 철자를. 그 글자 구성되어 가지고 글자 구성되어 한 단어를 이루는 걸 스펠링 또는 철자를 하죠. 엮을 철자 또는 책을 편철한다, 분철한다 할 때 엮은다는 의미에서 철자를 씁니다. 몇 번 엮었어요? 손으로? 4번. 손자도 되고 또 우자도 된다 했어요. 오른손 우도 되고 또 우자도 됩니다. 손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실로 엮어서 엮을철. 엮을철. 철자 할 때, 편철, 분철할 때. 자, 이게 뭔지요, 이거? 또 나와. 날개 우자는 연습, 아름다움. 그 다음에 날개 자체의 뜻이 있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은 흰백자입니다. 자, 날개가 하얗게 되버리도록 연습을 해. 자, 연습할 습, 연습할 익힐 습. 물론 이거 제자 원리는 날개가 하얗게 돼도 연습한다가 아닙니다. 제자 원리는. 근데 제자 원리가 더 복잡하니까 그냥 글자 그대로 외워지게 제가 설명한 거예요. 날개가 어떻게 되도록? 하얗게 되도록. 하얗게 되도록. 익힌다. 익힐 습자. 이게 뭔지요? 몸기. 이게 공개 강의 때 이미 했어요. 공개 강의 때. 여러분 공개 강의 안 들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고. 자, 몸기자인데 몸이 구부러진 모습이고 반쯤은 이미 더 구부러져 버렸어. 이미 구부러졌다 해서 이미 이 또는 이미 기자. 다 구부러져 버리니까 뱀사자. 뱀에 꼬리가 있네. 꼬리 파자 또는 뱀 파자. 풀하고 관계된 파자니까 파초 파자라고 했어요. 자, 그걸 알아놓고 자, 뱀파 또는 꼬리 파자입니다. 자, 뱀 또는 꼬리를 먹고 뭐가 살쪘어? 몸이. 왼쪽에 육다리로 왔으니까 몸 아닙니까? 몸이 살쪘는데 뭐 먹고? 꼬리. 꼬리 먹고. 정확하게 무슨 꼬리? 뱀꼬리. 뱀꼬리. 이건 뱀을 나타냅니다. 뱀을 나타내는 게 이 뱀사가 원래 있고요. 뱀사. 뱀 이하의 짐승은 요걸 나타내고 벌레 곤충도 요걸 나타냈으니까 요걸 넣고 요것만 하면 뱀타자입니다. 뱀타자. 집 속에 비수 같은 게 있는 게 뱀이야. 뱀타 해봐. 뱀타. 뱀타. 벌레충을 넣어서 진짜 이제 뱀사. 뱀사. 이제 지 혼자 쓸 때 요거 써요. 뱀사를. 그 다음에 요건 뱀파. 뱀파. 정확히 꼬리파. 꼬리파. 몸이 뱀을 먹고 또는 꼬리를 먹고 살쪘다. 살찔 비. 살찐비. 비만 할 때 비자입니다. 뭐예요? 밭전. 요건 뭐예요? 육다로. 육다를. 몸에서 뭐 역할을 해? 몸에서 무슨 역할을 하냐고요? 밭의 역할을 하죠. 뭐겠어요? 여러분? 몸속에서 밭의 역할을 하는 거야. 밭이라는 게 뭐냐면 콩, 밥, 수수, 옥수수, 조 여러 개의 그 식물을 다 받아들이죠. 밭은? 그렇지, 위장입니다. 위장. 몸에서 밭의 역할을 하는 것은 위장이야. 위장. 자, 밥통 위자. 밥통 위자인데 그 앞에다 말씀을 넣어놓으면 무슨 위자가 될까? 말로 이른다. 해봐. 이를 위. 소위. 이른바 할 때 이를 위자가 됩니다. 요거 알면 이것도 알아버려야지. 이를 위자. 그 북녘북이라는 건 알죠? 근데 이건 사람이 등지고 이 사람이 이쪽 보고 이 사람이 이쪽 본다. 서로 등지고 앉아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북녘북자라고 했습니다. 북녘북인데 몸에서 북쪽에 해당되는 것은
배예요, 등이에요? 등이겠죠? 이런 상식적으로 해봐. 등, 배. 등배. 등지고 앉아있어서 북녘북인데 몸에서 북쪽에 해당되는 것은 배가 아니고 등이다. 등, 배. 수표나 어무 뒤에다 쓰는 것을 뭐라 했어요? 배서라 그러는데 다른 말은 무슨 서? 이서. 오케이. 이서가 됩니다. 이서. 그 다음에 그 다음 감옥옥자와 부딪힐 돌자는 아까 설명했으니까 생략합니다. 자, 이 벼화자라는 거 설명했죠? 벼화. 곡식을 나타냅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 이거 무슨 화? 돌화. 벼가 불 타듯이 하는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어느 계절이겠어요? 벼가 불 타듯 한다 했는데 또 대답 안 하고 있는 거 봐. 대답 안 하고 있는 거 봐요. 시청 여러분 지금. 요리 정신 집중하세요. 벼가 불 타듯 하는 계절이 봄입니까? 가을, 추. 그 다음에 거기에다 그러면 물고기 여자를 넣어봐. 물고기 중에서 가을에 먹으면 맛있는 물고기 추자로 시작한 거 뭐? 전어. 추자라고 말하니까 또 전어래. 자, 미꾸라지 추. 전어라 그럴 줄 알고 제가 추자로 시작한 거에 말을 했거든. 근데도 또 딴생각하면서 전어. 아, 물론 전어도 가을에 며느리가 집 나간 며느리가 전어 굽는 그 냄새 맡고 들어온다잖아요. 자, 그 다음에 봄에는 뭐예요? 봄에는 도다리. 봄에는 도다리라 그래요. 도다리. 봄 도다리, 가을 전어. 알거나 말거나 믿거나 말거나. 자, 그리고 가을에 먹어서 맛있는 물고기가 미꾸라지 뿐이겠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추자로 끝나니까 미꾸라지 추자다. 추어탕 할 때 추자를 씁니다. 자, 그런데 이왕 나온 김에 벼가 불타던 계절이 가을인데 앞에 물고기가 있으면 미꾸라지 추자 아닙니까? 미꾸라지 추자 또는 미꾸리 추자. 근데 가을이면 누구 마음이? 남자 마음이 싱숭생숭해. 근심이 많아. 해봐. 근심수. 가을에 마음이 어때? 그냥 싱숭생숭한다고. 남자 마음이 특히. 그래서 마음심이 있으면 근심수가 됩니다. 근심수. 수심이 가다 할 때 숫자. 가을추가 들어간다는 거. 가을추가. 그러면 그 여자 마음이 싱숭생숭한 계절은 어느 계절이에요? 봄. 확인해 봤어요? 자, 풀이 있고요. 밭이 있습니다. 밭에서 풀이 나는 겁니다. 싹이죠, 싹. 몇 자입니다. 우리가 묘목 할 때 몇 자. 그럼 한번 물어볼게, 이제. 자, 여기다가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 묘사한다 할 때 몇 자 있잖아요. 그릴 몇 자. 그럼 앞에다 뭔 자를 넣어주면 그릴 몇 자, 묘사할 몇 자가 될까요? 분명히 제가 그린다 그랬어요. 뭘로 그려? 마음으로 그린다? 틀렸고, 땡. 그 다음에 해봐요, 계속. 틀려도 좋으니까. 뭘로 그리냐고, 우리가. 손으로. 왜 혀를 차죠, 제가? 손수가 들어갑니다. 그럼 무슨 묘, 이게? 그릴묘. 너무 쉬운데 대답을 안 하니까 지금 그만 잘하셨습니다. 그릴묘. 묘사할 때는 묘자가 되겠죠. 자, 그럼 또 한번 해봅니다. 밭에 풀이 나는 게 쌍묘자라고 있고, 손수가 있으면 그 중에 그릴묘자가 됩니다. 근데 뭘 여기다 넣어주면, 이제 거꾸로 써놓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보고 쓰게 하는 방법입니다. 뭘 넣어주면 고양이 묘가 될까? 고양이는 제가 짐승을 한번 우리가 해볼까요? 짐승을 나타내는 게, 자, 개견이 있고, 개견이 있고, 그 다음에 발 없는 벌레 치, 해태치가 있고, 사나운 짐승을 나타낼 때는 범은 문체호, 범호가 있고, 뱀 이하의 짐승은 벌레 곤충을 포함해서 벌레충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거 말고도 이제 한두 개 더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요 중에서 뭔 자를 넣어줘야지 고양이가 될까? 개견자 이걸 넣어줘요, 이걸 넣어줘요. 왼쪽. 요걸 넣어주죠. 왼쪽 가면 개견 이걸 바뀌니까. 개견이 넣어주면 고양이 묘가 돼요, 고양이 묘. 한자가 얼마나 재밌게 쉬워요. 그쵸? 네. 자, 이쪽으로 가서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재밌습니다. 자, 요게 위로 가면 하늘이고 밑으로 가면 땅이라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요걸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이거 뼈에 살이 붙어 있는데 거기에 살을 발라먹고 내 던져버렸어, 마당에다가. 그 뼈가 살을 다 발라먹고 내 던져버리는 그 뼈가 나뒹구는 모습을 본따다 해서 그렇게 그 한자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땅 아래에 시체가 이렇게 쭉 누워있는 그 모습이라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은 뼈에서 살을 발라먹고 나뒹구는 뼈의 모습으로 봅니다. 자, 앙상한 뼈알. 앙상한, 뼈가 앙상하다고. 자, 앙상한 뼈알. 마른 뼈알. 앙상한 뼈만 있는 사람한테 뭘 대버렸어? 비수를 대버렸으면 죽어버렸어요. 죽을 사자. 물론 이것은 땅 아래에 수구 사자까지 넣어놓고 보면, 비수비까지 넣어놓고 보면은 땅 아래에 시체가 누워있는, 즉 시체를 그
묻어놓은 그 모습에서 본따서 죽을 사가 됐는데, 요것만을 따로 빼면 뼈가 앙상한 모양입니다. 살을 발라먹어버리고. 죽음과 재앙을 나타냅니다. 해봐. 죽음, 재앙. 죽음 재앙. 앙상한 뼈 알자가 있으면 죽음과 재앙의 뜻이 돼. 자, 그러니까 요것은 땅 아래에 시체가 있는 모습, 그렇게 해도 되고, 앙상한 뼈만 있는 사람한테 비수를 대버리니까 죽었다, 죽을 사, 이렇게 재밌게 해도 됩니다. 자, 죽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죽었어. 해봐. 죽을 사. 죽을 사. 죽은 사람을 매장시킬 때 어떻게 하냐 봅시다. 죽은 사람이 있는데, 풀로 덮었어. 풀로 덮었어. 밑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게 뭡니까, 이거? 이건 풀이 아니죠? 풀은 이렇게 뾰족뾰족 해야 풀이고, 요것은 이렇게 했습니다. 뭘 두 개, 어떤 물건을 이렇게 받들었어. 받든 모습, 받든 모습. 받든 모습이죠. 두 손으로 물건을 받들었어. 해봐. 받들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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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십. 열십. 스물입. 스물이. 스물 입자. 서른삽. 서른삼. 서른삽. 삼이 아니고. 열십, 스물입, 서른삽. 그거 됩니다, 실제. 열십, 해봐. 열십. 열십. 스물입. 스물입. 서른삽. 서른삽. 자, 이 스물입자하고 요가 비슷하게 생겼는데, 어떤 사람은 같다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스물입자는 이것도 되고, 이것도 스물입자인데, 같은데, 요것과 받들공을 같은 걸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엄격히 따지면 틀립니다. 요건 손으로 받드는 모양 해봐. 받들공. 받들공. 요거 받들공. 요게 아니고, 요거 해봐. 풀초. 풀초. 받들공. 받들공. 스물입. 서른삽. 서른삽. 서른사. 그 다음 열십. 참고로 하시고. 자, 죽은 사람을 풀로 덮고, 받들어. 시체를 풀로 덮고, 받들어서 딱 안치한단 말이에요. 매장한다. 해봐. 매장할 장. 매장할 장. 묻을 장. 묻을 장. 우리가 매장할 때 이 장자를 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물어봅시다. 자, 이게 뭔 자입니까? 아까 이게 뭔 자였어요? 요거만 하면. 마을리. 마을리. 자, 마을 옆에 흙에다가, 마을 옆에 있는 흙에다가, 땅에다가, 짐승이나 사람이 죽어서 묻어서 해봐. 묻을매. 묻을매. 묻을장. 묻을장. 매장할 장. 매장할 장. 매장할 장자는 죽을 사자, 죽은 사람의 풀을 덮고 손으로 받들어서 정성스럽게 이렇게 안치한단 말이에요. 매장할 때 그렇게 하죠. 딱 던져버리지 않잖아요. 받들어서 죽은 사람을 놓고 풀로 덮어. 그죠? 받들어 놓은 다음에 풀로 나중에 덮어서 매장한다. 묻을 장자, 묻을 매자. 마을 옆에 있는 흙에다가 묻은다 해봐. 매장. 매장. 죽은 사람을 묻는 걸 매장이라 그러죠? 자, 그러면 요 매장이 있고, 요거 요리 와가지고, 요거 요리 와가지고. 묻을 매자는 똑같고. 감출장자. 풀초가 있고요. 풀초가 있고. 자, 요거에 뭐냐면은 감출장자입니다. 이거 나중에 따로 설명합니다. 이 매장은 뭐예요? 묻을 매자에다 감출장자가 있네. 여기 있는 이 매장하고 이 매장의 차이가 뭐냐고. 이건 석유나 지하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거고, 요건 사람이나 짐승이 죽었을 때 매장시키는 거 말하는 거예요. 이건 묻을 장자하고 매장할 장자고, 이건 감춰져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것 정도 구별해야죠.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요건 뭡니까? 자, 죽을 망. 죽을망. 망할 망. 망할망. 이건 그 소경이, 장님이 지팡이 짚고 이렇게 뚝뚝뚝 짚고 가는 모습에서 못 땄어요. 자, 죽을 망, 망할 망. 시작. 죽을망. 망할망. 이거 망할 망자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죽을 망도 됩니다. 밑에 눈목이 있어요. 눈이 어때 버렸어요, 지금? 눈이 어떻게 됐냐고. 예? 죽어버렸어요. 눈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눈이 멀었죠? 눈이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됐어요? 하면 눈이 멀었단 말이 안 나옵니까? 그게 안 나와요? 눈이 죽었다. 눈이 멀었다. 해봐. 눈멀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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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이 날 때 맹자 아닙니까? 눈멀맹. 눈이 죽어버렸으니까 눈이 멀었다. 눈멀맹. 맹이 날 때 맹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맹장 있죠? 맹장염. 맹장할 때 이 맹자를 씁니다. 맹장할 때 이 맹자 쓴 사람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 알았죠? 예. 아는 사람은 좀 서운해하겠지. 나는 알았어요 하겠지만 아는 분들은 아시는 분들이고, 맹에다가 장자는 창자 장자를 써서 맹장. 눈먼 창자네. 눈먼 창자. 그러니까 맹장은 떼어도 괜찮다고 말을 하죠. 엄격하게 필요 없는 내장 창자가 없대요. 다 필요하는데 맹장은 그 중에서 좀 덜 필요한 모양이죠. 그래서 눈먼 창자. 맹장할 때 이렇게 씁니다. 해가 뜹니다. 해가. 달이 뜹니다. 어때요? 해도 뜨고 달도 떠서 밝아요, 안 밝아요? 밝을 명입니다. 해도 뜨고 달도 뜰 때 밝을 때
그릇 명자입니다. 이 그릇 모양입니다. 그릇 명자. 곡선을 직선으로 바꿔놓은 게 한자라고 그랬어요. 그릇에다가 밝은 날 물을 떠놓고 맹세. 이거 이 전천이자. 맹세할 맹. 맹세할 맹. 어디다가 뭘 떠놓고? 그릇에다가 물을 떠놓고 밝은 날 맹세했습니다. 맹세할 맹. 맹세할 맹. 근데 실제로는 그릇에다 물을 떠났겠어요. 그릇에다가 피를 서로 나누어 가지고 떨어뜨려 가지고 맹세한 겁니다. 예. 자, 맹세할 맹. 어디다가 그릇에다가 물 떠놓던 피를 조금씩 하던 밝은 날 맹세한다. 맹세할 맹자. 맹서가 있겠죠. 단어가. 자, 나무가 있네. 나무 위에 지금 어떠고 있어요? 서 있다. 와, 나무 위에 서 있죠. 예. 그리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도 좋고 실천 여러분들도 좋아. 참여하니까 재밌잖아요. 그래 안 하면 지루하잖아요. 아무리 공부 방법이 좋고 교수법이 좋아도 본인이 하기 싫으면 끝나는 거예요. 평양감사도 자기가 하기 싫으면 못 하는 겁니다. 안 하는 겁니다. 방법이 좋고 교수법이 좋아도 공부를 하려고 했을 때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나무 위에 서서 뭘 봐? 볼 견자네. 부모가 오는 걸 봅니다. 어버이가 오는 거예요. 해봐요. 어버이 친. 어버이 친. 어버이 친. 어버이는 나하고 친해요, 안 친해요? 자, 친할 친. 그래서 어버이 친도 되고 친할 친도 됩니다. 알겠죠? 자, 어디 위에 서서? 나무 위에 서서. 누가 오는 걸 봐? 어버이가 오는 걸 본다. 어버이 친, 친할 친자. 친할 친자. 자, 그 다음에 산이 있습니다. 산이. 산에 이게 자 해봐. 풀 무성할 봉. 풀 무성할. 풀이 무성하다고. 풀이 막 나 있는 모습이잖아요. 풀이 나 있는 모습. 자, 풀 무성할 봉. 시작. 풀 무성할 봉. 산 사이에 풀이 하나 무성하고 또 무성해. 많이 무성하네. 그 다음에 또 뭐가 무성해? 콩도 무성해. 이 콩 두 자는요, 제사 지낼 때 쓰는 그릇을 제기라 하잖아요. 제기. 제기의 모양을 본따 만들었어요. 이렇게 제기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납자가 이런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그 다음에 요 모양을 이렇게 해가지고 제기 모양을 본따서 콩 두가 됐는데 거의 음식이 쌓여있는 모습에서 이걸 하면 제기 두자가 되고 요것만 하면 제기 모양 본땄는데 콩 두고요. 그러니까 제기 두나 콩 두나 다 제기 모양 본땄는데 음식이 쌓여있지 않는 제기는 콩 두. 음식이 쌓여있는 제기는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제기 두가 됩니다. 자,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산 사이에 풀이 무성하고 또 무성해. 콩도 무성해. 풍년이라는 뜻입니다. 해봐. 풍년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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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실제로 한자가 만들어질 때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저는 한자를 그냥 분석해서 공부한 거고 지금. 원래는 이게 제기다 그랬잖아요. 제기 위에 음식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쌓여있다는 뜻이야. 예? 제기 위에 음식이 이렇게 쌓여있어. 풍년이다. 해봐. 풍년풍. 풍년풍. 약자로 씁니다. 약자로. 이렇게 씁니다. 제기 위에 음식 쌓여있는데 자, 산속에 풀이 무성하다. 요걸 좀 줄여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구불곡자로 좀 줄여서 해서 풍년풍을 약자로 써놨습니다. 예. 자, 그 다음 좀 이따 설명합니다만은 이것이 창과자입니다. 창과자. 창을 10번 정도. 이건 10자는 아닌데 제가 말을 할 때 창을 가로 세로로 막 갈아가지고 10번 이상 갈아가지고 뭘 만들었어? 칼을 만들었습니다. 칼융. 창을 가로 세로로 막 갈아서 칼을 만들었어. 칼융자입니다. 칼융. 칼을 가지고 재물을 빼앗는 사람 해봐. 도적적. 뭘 가지고? 칼을 가지고. 뭐를 빼앗아? 적의 패가 있으면 돈이나 재물을 나타냅니다. 돈이나 재물. 칼로 가지고 돈이나 재물을 빼앗는 사람 도적적자다. 이 말입니다. 도적적자. 자, 그 다음에 날개우 또 나옵니다. 날개우자. 날개가 있으면 날개 자체 뜻도 있고 연습 뜻도 있고 아름다움 뜻이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지금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날개는 날개인데 누구 날개냐? 자, 이게 여러분 조각글자에서 공부했나요? 예. 자, 뭡니까? 새추인데 무슨 새? 꽁지 짧은 새. 꽁지가 짧은 새 추자. 꽁지가 짧은 새의 날개네. 요것은 이렇게 정의합시다. 꽁이다, 꽁. 새의 날개인데 그대로 하면 새의 날개가 꽁만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정의를 하자고. 새, 특히 꽁지 짧은 새의 날개는 꽁으로 정의를 해서 꽁깃적이라 하자. 꽁깃적. 꽁깃적. 꽁은 깃털이라는 뜻이죠. 꽁깃적자. 꽁을 잡았어. 그러면 물로 씻어야 돼, 안 씻어야 돼? 자, 씻을탁. 세탁할 때 탁자입니다. 자, 그 다음 다시 날개는 날개인데 새의 날개입니다. 뭐라 그랬어, 왜? 꽁깃적자. 꽁을 잡아서 물로 씻기 전에 손으로 뭘 뽑아? 털을 뽑아. 해봐. 뽑을 탁.
버블탑. 버블탁. 버블탑. 인재를 발탁한다 할 때 이 탁자야. 뽑아. 꽁을 잡아서, 새의 날개 꽁을 잡아서 손으로 가지고 꽁의 깃털을 뽑아. 뽑을 탁자. 발탁한다 할 때 탁자인데, 뽑고 난 다음에 이제 물로 씻어야 되니까 씻을 탁자다. 나온 김에 꽁의 날개입니다. 꽁의 날개. 아니, 새의 날개인데 꽁입니다. 꽁의 빛광자. 빛이 딱 비치면은 어때? 빛나지요? 해봐. 빛날요. 빛날려. 그 다음에 꽁 깃적자입니다. 꽁에 해가 비치면 어떻게 돼? 그래도 빛나죠? 해봐. 빛날요. 빛날려. 꽁 깃적자. 꽁에 빛이 비쳐도 빛광자. 빛날요. 꽁에 해가 비쳐도 빛날요. 요일할 때 요자입니다. 자, 해서 꽁 깃적자에 뭐가 붙으면 탁자가 많이 되고 요자도 된다는 걸 지금 알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한 번에 한자를 짧은 시간에 모아서 끝내버린다 이 말입니다. 자, 계속해서 유사자 일괄학습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활을 딱 쐈을 때 활이 날아가는 겁니다. 화살이 날아오는 걸 탁 쳐서 막았어. 창으로. 창과. 물론 이 창과자는 창의 모습을 본다서 만들었지 화살이 날아오는데 딱 친 게 창이다. 그건 아닙니다. 제가 애워지게 하기 위해서. 화살이 딱 날아와. 딱 쳐서 막았어. 창으로. 창과자입니다. 창과자. 그리고 이렇게 있습니다. 요것은 이걸 기역자입니다. 기역자. 낫이에요.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 낫은 모양. 낫은 모양이고 그 다음에 창의 모양. 요건 두 번 중복됐습니다. 창과 낫의 모양을 하는 병장기. 해봐. 병장기 무. 병장기라는 말은 농사도 짓고 싸움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기구를 말합니다. 병장기 무자. 요걸 이용해서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게 다 끝내버립시다. 자, 요건 한일자는 아닌데, 한일자의 축약이라고 생각하고 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병장기 몇 개로? 하나로. 개를 막는다 해봐. 개술. 병장기 하나로 개를 막는다. 개술. 그렇게 해도 되고, 병장기로 가지고 한 마리의 개를 막는다. 개술. 그렇게 해도 돼. 한 마리 개를 병장기로 막는다 해서 개를 막으니까 개술. 또는 병장기 하나로 개를 막는다. 개를 막으니까 개술. 그렇게 해도 좋다 이 말입니다. 이 개견자하고 개술자의 차이는 보통 개를 쓸 때는 이 개견자나 개구자를 씁니다. 그러나 이것은 갑을 병정 무기경신 임계 자축이며 진사오미 신유술에 즉 천간 지지 10천간 12지지할 때의 그때는 개를 나타낼 때 술자를 쓴다.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병장기 무자라 있지 않습니까? 계속 이거 나옵니다. 병장기를 잘 써. 누가? 해봐. 이건 고물의 정자입니다. 곡식이 있는데 햇볕에 잘 마를 수 있도록 이렇게 이리저리 쑥쑥 이렇게 밀어주고 당겨주게 하는 게 고물회라 그러죠. 고물회. 잘 펴지게 하는 거. 그 고물회 모양을 본따서 고물의 정자인데 고물회를 가지고 누가 일을 하느냐? 장정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장정정이라고도 합니다. 자, 장정이 20살 사나이가 병장기를 가지고 열심히 일도 하고 그 다음에 무예도 익히고 해가지고 어떤 일을 이룹니다. 해봐. 이룰성. 그 보통 이렇게 이제 써져 있는데 요것은 정확하게 이것을 말합니다. 알겠죠? 이룰성자다. 그 다음에 병장기 무자라 그랬습니다. 납과 창의 모양을 본땄다. 병장기 무자. 병장기 무자인데 풀이 있어. 무슨 무자냐? 풀이 무성하다. 해봐. 무성할무. 그 다음에 그 옆에 칼융은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창을 가로 세로로 여러 번 갈아가지고 만든 칼이라 했습니다. 칼융자. 그 다음에 병장기로 가지고 무엇을 막습니까? 이게 뭐예요, 이거? 해봐. 심지주. 등불주. 자, 이건 점을 찍으니까 점주라고도 하고, 심지주, 등불주. 옛날에 우리가 불 켤 때, 호롱불 같은 켤 때 그 석유 같은 걸 묻혀놓는 그 심지 있잖아요. 심지주 또는 등불주자입니다. 옛날에는 심지나 등불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지금이야 전기 켜버리면 되지만. 그래서 그것을 누가 가져가지 못하도록 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를 잘 했어야 됩니다. 실제로. 자, 무엇을? 심지 등불이 도난당하지 않도록, 불이 꺼지지 않도록 잘 막아. 해봐. 막을 수. 우리가 위수령 할 때 숫자를 씁니다. 막을 숫자. 자, 병장기 무자가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부족해. 도끼를 만들래요. 도끼를 만들려고 하니까 끝을 어떻게 만들어? 이렇게 도끼처럼 만들어. 해봐. 도끼월. 도끼처럼 생겼어요. 여기. 끝을 뾰족하게 해서 도끼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도끼 월자입니다. 이 월자가 있으면
이 월자가 들어가서 다른 거 합쳐지면 무슨 뭔자가 되겠어요? 월자가 됩니다. 도끼 월자인데 앞에다 달릴 주자를 써봐봐. 달려가가지고 도끼도 딱 찍고 탁 넘어 담을. 해봐. 넘을 월. 넘을 월. 어떻게 해가지고 달려가서 뭘로 찍고? 도끼로. 도끼를 찍고 장대 높이뛰기 하듯이 장대 대신에 도끼로 딱 찍고 탁 넘어 달려가가지고 달려가서 도끼로 장대 대신 찍고 넘어간다. 넘을 월. 넘을 월. 초월한다 할 때. 초월. 월등하다 할 때 월자가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더 봅니다. 계속해서. 자, 그래서 도끼 월자를 잘 알아놓고 앞에 달린 주자가 있으면 월자는 월자인데 넘을 월자, 초월할 때 월자가 된다. 자, 이제 이것은 병장기 무자인데 요건 창과자죠. 병장기로 싸우면 훨씬 더 잘 싸울 수 있는데 창만 가지고 싸우면 좀 부족해. 예? 낫이 없어. 그러니까 병장기가 더 좋다는 이야기, 창보다. 창만 가지고 싸우니까 입구자, 입으로 말하기를 하나같이 아마 이길 수 있을까? 한다 이 말입니다. 해봐. 아마 혹. 아마도. 뭐만 가지고 싸우니까? 아마혹. 뭐만 가지고 싸우니까? 창만 가지고 싸우니까 입으로 말하기를 하나같이 아마 이길 수 있을까 한다 이 말이야. 아마 하는 마음. 무슨 마음? 의심하는 마음. 자, 의심할 혹. 의심할 혹. 아마 하는 마음이 뭐? 의심할 의심할 혹자. 그럼 두 개 알겠죠? 의혹이 있다 할 때는 의심할 혹자고, 이건 혹시 할 때 혹자 있죠? 아마 아니까 혹시고, 이건 의심하는, 의혹이 있다 할 때 의심하는 혹자고. 자, 그런데, 자, 창만 가지고 싸우니까 입으로 말하기를 사람들이 한결같이 아마 하고 이길 수 있을까? 아마 이길 수 있을까? 하는데, 창만 가지고 싸운 게 아니고, 병장기로 가지고 싸우니까 아마가 아니고, 하나같이 이제 이게 바뀝니다. 한일자가 먼저 올라가. 하나같이 입으로 모두 다 이길 수 있을 것이다 하고 말해. 자, 모두 다 말하니까 다함. 모두 함. 모두 함. 다함자 또는 모두 함이 돼. 이거 두 개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제가 말합니다. 창으로만 가지고 싸우니까 입으로 하나같이 아마 했어. 아마 혹자. 혹시 할 때. 근데 병장기로 가지고 싸우니까 하나같이 입으로 뭘 했어? 다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자, 다함, 모두 함자가 됩니다. 자, 뭘 가지고? 창을 가지고. 몇 사람이? 몇 사람이? 20. 그렇지. 스물 입자. 아까 했잖아. 10, 20, 30. 요거 밭들 공짜. 요걸로 안 보고 지금 일단 스물 입자를 보고 말합니다. 창을 가지고 20사람이 경계를 합니다. 해봐. 경계할 개. 경계할게. 경계할 개자. 몇 사람이? 20사람이. 근데 이렇게 안 써놓고 창을 요렇게 써놓으면 어떻게 돼? 요렇게 써놓으면. 창을 밭들 공짜. 받들고 경계를 하는 겁니다. 경계할 개. 자, 그러면 왜 내가 이 두 가지 다 설명하느냐? 제자 원리는 이게 맞습니다. 제자 원리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스물입으로 한 사람도 있고, 또 써질 때도 이 밭들공으로 안 써주고 그냥 스물입자로 써놓은 사람들도 많아. 그래서 우리는 둘 다 알아두자고. 원래는 이겁니다. 밭들공짜입니다. 창을 받들고 창을 들고 경계하고 있는 모습이야. 해봐. 경계할 개. 경계할게. 근데 이게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스물입자 아닙니까? 20사람이 창을 가지고 경계한다. 경계할게. 원래는 밭들 공짜, 받들고 경계한다. 창을 들고 받들고 경계한다 이 말입니다. 경계할 개자다. 알겠죠? 밭들 공하고 스물입자는 비슷한 의미도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뭔지 알아있어요? 벌써 잊어버렸어요 이거? 이건 뭔지예요? 창과. 이건 여기 낫만 더 해봐. 낫만. 창의 역할을 하고 나스 역할을 하는 게 뭐냐고. 병장기라는 말이 지금 계속 병장기 하는데 벌써 잊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병장기무. 병장기무. 농사도 짓고 싸움할 때도 쓰고 병장이 무자입니다. 자, 요것은 뭔지 알까요? 혹시 조각글씨 할 때 나왔나요? 자, 우리가 이건 뭔지 했어요? 콩두. 콩두자인데 콩의 모습이 아니고 제기의 모양을 본땄다 그랬습니다. 이건 제기 모양을 본따서 콩두가 됐고, 여기다 음식이 쌓이면 진짜 제기두가 된다 그랬고, 요건 진짜 콩이 나 있는 모양입니다. 콩이. 식물 콩. 해봐. 콩이 나 있는 모양. 해봐. 콩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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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자기 혼자 쓸 때는 콩숙을, 자기 혼자 쓸 때, 즉 독립적으로 쓸 때는 요걸 쓰면 안 되고, 콩숙에 또 우자, 즉 오른손 우자 써가지고 이게 아제비 숙자가 됐는데, 아제비 숙 위에 풀초를 놔. 풀초를. 아제비, 즉 아저씨가 자 풀을 심는데 어떤 풀을 심느냐? 콩을 심는 데서 콩숙이 됐고, 그래서 콩숙을 독립적으로 쓸 때 이걸 쓰고요. 이것은 콩이 나 있는 모습 다른 글자가 붙어야 되고요. 그 글자를 여기다 딱 넣습니다. 여기다가 콩숙을. 병장기로 가지고
콩을 심고 있는 친척입니다. 친척 해봐. 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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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척 척자입니다. 친척 척자. 친척. 또는 결의 척자. 결의 척자. 예. 뭘 심어? 뭘 심냐고 지금? 홍수. 콩을 뭘로 가지고? 어, 지금 한 20초 지났네. 22초 지났네. 병장기를 가지고 뭘 심어? 콩을 심는 누구? 친척척. 결의척 해봐. 친척척. 친척척. 결의척. 결의척. 그러니까 친척할 때 척자 이게 친척할 때 병장기로 가지고 콩을 심는 친척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친척할 때는 병장기로 가지고 옛날 같은 경우 농사 질 때 즉 친척끼리 모여서 농사 지었지 않습니까?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말을 만들어서 한 거예요. 원래 친척 척자 그거 말대로 만들어진 건 아닌데 제일 잘 외워진 거 아닙니까? 병장기로 가지고 콩을 심어 친척끼리 모여서 그게 친척 척자다. 콩숙은 반대 붙어있을 때 오 쓰지만 원래는 옆에 또우자가 붙어가지고 아제비 숙자고 풀초가 붙어서 아제비가 풀을 심는데 어떤 풀이냐? 그 중에서 콩을 심는데 콩숙이다. 우리가 저 사람 쑥맥이다. 쑥맥이다 할 때는 콩숙자에 뭘 씁니까? 보리맥자를 써요. 쑥맥, 불. 그 다음에 변. 이게 무슨 변자예요? 분별할 변 해봐. 분별할 변. 분별할 변. 자, 쑥, 맥, 콩인지, 볼인지, 불변, 분별하지 못한다. 그래서 쑥, 맥, 불변을 줄여서 우리가 보통 쑥맥 합니다. 어? 콩인지, 볼인지 구별도 못하니까 아주 판단력이 흐리고 좀 제대로 이렇게 공부를 안 했다. 좀 어설프다. 그런 의미로서 쑥맥, 불변을 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1강을 마치겠습니다. 자, 제 2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